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FPCB 관련해가지고 종목 리뷰를 좀 드릴 텐데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으시고요. 어,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투자의 판단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총 제가 17종목입니다. BH,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TLB, 심텍, 인터플렉스, 뉴플렉스 이렇게 총 7개입니다. 여기에도 뭐 FPCB가 없는 것도 있고 PCB도 있지만은 주요 종목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뉴플렉스가 13% 상승했고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7% 가까이 상승하다가 좀 빠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000원, 15,000원 막 이럴 때 리뷰를 했고 수익도 본 그런 종목입니다. 벌써 이렇게 3만원이 가가지고 왜 리뷰를 하냐,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하는데 한번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은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BH, 그러니까 일단 FPCB라는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보드나 게임팩 같은 거 보면은 파란색 플라스틱에 뭐가 막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흔히 말하는 PCB인데요. 요즘 말하는 이제 FPCB는 그게 이제 안에 기판 같은 게 뭐 PC나 이런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도 있긴 하지만은 흔히 말하는 PI나 이런 PI 소재, 이미드 관련된 소재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얇게 플렉서블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PCB가 굽었다 폈다 해가지고 어떤 기기, 전자기기에 플렉서블한 그런 기기나 디스플레이에 언제든 적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다양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그런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PCB만 찍어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플렉서블해지면서 강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PCB가 열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내열성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부착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PCB 관련해서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대기업도 같이 했는데 이게 사업성도 좀 떨어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철수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덕전자와 이제 코리아 서키트 요거였는데 특히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 PCB의 사관학교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그 교육도 잘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자꾸 지금 인재 왜 대두가 되냐라고 하는 건데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PCB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청 주는 귀찮은 거를 시키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코리아 서킷에 이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공장에 그 향후 이제 미래 먹거리를 하는 그런 라인들이 깔려 있었고 그게 사실은 적자였어요. 어느 정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조그만 일정 범위 안에서 다양한 그 인터페이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FPCB가 스마트폰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다. 그러면서 공장이 이제 불가동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쭉 흐름을 보시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좀 이렇게 좀 하나씩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종목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냐 이런 그런 관점인데 처음에 이제 BH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벤처기업이었는데 보시면 FPCB를 주로 하는 회사였고요. 목표 시장은 스마트폰, OLED, LCD 모듈, 카메라 모듈, 가전 TV 세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업이익이 이제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630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원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천억 정도가 되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조 가까운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뭐 올해 영업이익이 뭐 600억이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 1000억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이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한데 이 부채 비율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개선되면서 10%대, 그러니까 PCB는 보통 6%, 7% 정도였는데 모두 대부분이 지금 설명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10%대 이상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멀티플을 뭐 20 정도 두기는 좀 그렇고 한 10에서 15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거 감안해 가지고 매출액 1000억, 영업이익 1000억으로 계산했을 때는 아직 쌉니다. 아직 쌉니다. 아직 싸기 때문에 그렇고 BH 같은 경우에는 장기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장기 횡보를 하고 있다. 그렇고 회사의 전체적인 질 자체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제가 자본금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CB 전환이 되면서 그게 좀 리스크가 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FPCB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코라이서킷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가 이제 인터플렉스가 있고 얘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유증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 6,000원대 갔던 종목인데 이게 최근에 20장이도 돌아가고 하면서 시장 점유율 이렇게 보시면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심텍과 2등이다.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심텍 다 설명드릴 겁니다.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서킷 이렇게 있고요. 그냥 PCB도 원래 했었고 FPCB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열사는 영풍그룹에 해당되는 코리아서킷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보수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CB의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고요. 상당히 좀 보수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영업이익 제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얘도 쌉니다. 지금도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PCB 업계가 상당히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정보 매매보다는 이 변동폭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판관비 자체가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이건 물론 이제 그 직원들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BH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가 그렇게 늘진 않았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싸고요. 대덕전자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얘도 이제 그냥 일반 PCB 정통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얘도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 1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얘 시총이 높습니다. 같은 1000억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좀 높고, 다만 이제 코리아서킷이랑 좀 대비해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낮다. 코리아서킷은 60%, 대덕전자는 한 20% 정도 상당히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10%대, 코리아서킷가 보시면은 한 12%될 텐데요. 예, 요게 아마 늘어날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8% 정도, 10%에서 12%까지 전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고정비가 단기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심텍 좀 볼게요. 심텍이 넘버1인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 사주도 있고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주식수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심텍이. 그래서 유동 주식수가 2천만 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가 3천만 주, 코리아서킷가 1100만 주,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 다. 그래서 쉽게 이제 들어 올릴 수 있고,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좀 줄어가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죠. 근데 영업이익률 보면은 이제 올해 한 1,500억, 내년에 한 2,000억. 그래서 저는 한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0억 잡으면은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얘도 싸요.
다 쌉니다. 지금 보면은 대덕, 코리아, 심택 다 싸요. 그러니까 각각 영업이익 대비 봤을 때는 대덕이 비싸 보일 수 있겠지만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뭐 다 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심택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코리아 서킷도 역사적 신고가, 대덕전자도 역사적 신고가 다 달성하고 있고요. BH가 장기 횡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 뉴플렉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FPCB 관련된 회사인데요. 얘네들은 조금 소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LB 같은 경우에 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얘도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조로 제가 뉴플렉스, 인터플렉스, TLB는 설명드리고 주력은 BH,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심텍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코리아 서킷 잠깐 말씀드리면은 윗꼬리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15배 정도 보거든요. 15배 정도 보니까 저는 여기서 적어도 한 45,000원? 이게 제 생각입니다. 45,000원? 그리고 심택도 저는 5만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 다 뭐 얼마 목표가보다도 조정받으면 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조정 자체가 10몇 프로씩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특징이 윗꼬리를 메우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피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이렇게 좀 윗꼬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때 밀리냐면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예외였고 이런 데 보시면은 강력한 상승이 나왔을 때가 보통 끝나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그래서 거래량이 기존에 있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야지만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는 이제 보면은 시장에서 적용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어떤 산업군 중에 하나가 PCB 산업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트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비메모리랑 지금 PCB랑은 그 상관관계가 좀 떨어져 있어요. 상관관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비슷한 산업군이긴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같이 넣는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 좋지만은 4개의 종목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BH,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킷. 저는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코리아 서킷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1위 심텍도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물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참조하셔가지고 2022년도도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뭐 제가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지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적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좀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할 테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